보죠.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었는데 먼저 잠깐 보시면 이차함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y와 x에 대한 관계식을 나타내는데 나온 이 결과물을 기준으로 해서 x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될 때 우리 얘네들 2차함수라고 한다. 따라서 이 식이 2차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당연히 a가 0이 되면 안 되겠다. 그치? 당연한 말인 거고요. 따라서 지금 여기 잠깐 보시면 2차함수 짧아도 2차함수야. 음수여도 2차함수고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를 꽉꽉 채워도 2차함수인 거야. 얘는 2차함수가 아니야. 왜 2차함수가 아니야? 얘는 1차함수. 얘는 차수가 없네? 그래서 얘네들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상수함수라고 부를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반비례이기는 한데 반비례 함수이기는 한데 지금처럼 분모가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분모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얘네들은 분수함수 또는 유리함수라고 불려. 그래서 얘네들 고등학교 과정에서나 배워. 따라서 너희들이 분모에 문자가 들어가 있잖아. 얘는 답이 아닐 가능성이 99%야. 알겠지? 그래서 y는 x제곱은 도대체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대표적 2차함수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그래프의 모양이 왜 이렇게 나타내어지는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은 아니지만 점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어. x에다 1도 넣어보고 0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1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2도 넣어보고 했더니 얘네들이 점의 좌표가 지금처럼 이렇게 좌우 대칭을 이루더라고. 그래서 얘네들은 다음처럼 이렇게 쭉 감소하다가 증가를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y축에 대해서 딱 대칭을 이루어. 그러다 보니까 y축의 수직인 직선을 내가 찍 긋잖아. 그렇다면 만나는 교점이 생길 텐데 이 교점과 이 축까지의 거리가 항상 똑같아. 그래서 이런 애들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 포물선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 2차 함수를 다른 말로는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 꼭 기억해 놔야 되는 내용들이야. 포물선에 관련된 특징들은 지금처럼. 그리고 좌우 대칭인 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 y는 마이너스 x제곱도 마찬가지야. 지금처럼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감소하는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 얘도 마찬가지. x축의 평행한 직선을 찍 그리고 나면 만나는 교점이 생길 텐데 이 축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게 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을 잠깐 볼까? 잠깐 봐봐. 첫 번째 0,0을 지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나고를 떠나서 너무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아니 그래프가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직선처럼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만 했었잖아. 근데 처음으로 감소하다가 증가를 하는 거야. 어느 점을 중심으로 해서?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y는 x제곱은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증가와 감소가 바뀌게 되는데 우린 이 점을 그냥 지나는 점이 아니라 꼭지점이라고 부를 거야. 거기다 좀 적어놔. 0,0을 지나 꼭지점. 물론 뭐 여기다 적어놔도 괜찮아. 어디든지 간에 얘가 꼭지점이야. 잘 기억해놔.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점이 꼭지점이야. 알겠지? 우리 꼭지점 언제 배웠니? 삼각형 할 때 맨 처음 배웠지. 이런 게 꼭지점 아니야? 맞지? 이런 게 꼭지점이라고. 물론 여기도 꼭지점이지만 증가와 감소가 뭔가 이렇게 꺾여 있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거기가 바로 꼭지점이야. 무슨 정신적인 기장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그럴 수는 있을 거야. 근데 너희들은 안 그렇겠지만 나중에 친구들한테 뭐 여기에 이렇게 여기 예를 들어서 1이랑 여기에 2가 있어서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 1,2가 있었다고 가정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에 대해서 물어봤어. 근데 너희들 이렇게 막 가르치다가 얘 친구야 여기서 꼭지점이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여기라고 생각하지 우리는. 그죠? 왜냐면 이게 뭔가 삼각형 그려줄 때 여기가 꼭지점 같잖아. 그치? 근데 무슨
정신적인 기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꼭지점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아야 돼. 알겠지? 그런 친구 있으면 뒤통수 한번 때려주고 아니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 여기가 꼭지점이야. 꼭지점은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지점이야. 알겠죠? 그리고 아래로 볼록하다. 이 표현은 고유한 표현이야. 알겠지? 마치 용어처럼 아래로 볼록하다. 그 다음에 Y축에 대하여 대칭인데 이것을 우리는 대칭축 또는 축이라고 부르는데 이 축을 식으로 나타내야 될 때가 있어. 그럼 축의 방정식, 축이 뭔데? Y축이라면서 그럼 이 Y축을 축으로 이것을 축을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라고? Y축을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지? Y축을 식으로 표현하면 0,1 0,2 0,3 뭐 이런 거잖아 다. 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Y축 0,0 0,-1 뭐 0,-1 이렇게 되고 있잖아. 그럼 이 Y축을 너희들은 뭐라고 부를래? x가 0. x가 0. 그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x가 0 이렇게 표현할래? 어떻게 표현할래? x는 0. 알겠지?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야. 좀 적어놓자. 거기 옆에다가 y축에 대해 대칭이다 라는 표현을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좀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고 있는 거다잉. 전에 한번 다 배웠던 내용들이야.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다시 넘어오시면 이쪽 부분 이 축이죠. 얘를 축으로 x는 0이라고 할 거고 얘는 x는 0보다 작을 것이고 x는 0보다 큰 부분이야. 알겠지? 그렇다면 이렇게 됐었을 때 얘는 증가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증가한다는 것을 외워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프의 개형을 봐봐.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해 봤어.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지. x값은 항상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뭔가 시간의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어. 알겠지? 근데 어제에 비해서 오늘 내가 몸무게가 늘었어. 아니 너 보고 늘었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다 깜짝 놀라요. 늘었어. 그렇다면 어제에 비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 알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내가 60이었는데 65가 됐어. 그렇다면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증가한 거야. 다시 말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왠지 증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 근데 시간이 계속 흘러. 내가 어제 분명히 65가 몸무게였는데 오늘 재봤더니 60이야. 그럼 몸무게가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 맞아? 그럼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감소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위를 향하면 증가하는 거야. 이거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 우리는 지금 당연히 국어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당연히 증가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 건 아니야. 우선 x값이 0보다 x가 오른쪽으로 커질 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증가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x가 커질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x가 커질 때 y값도 커진다. 물론 얘랑 같은 말은 뭐야? x가 감소할 때 y도 같이 감소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감소할 때 감소하는 거죠. x가 줄어들면 y값도 줄어드는 거야. 왜냐하면 점의 이동은 축과 평행하게만 움직이니까. 이쪽은 어때? 감소한다고? 왜 감소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두 점을 연결해 봤을 때 x값이 커질 때 y값은 떨어지고 있다.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이쪽은 오른쪽 아래로 떨어질 때는 보통 감소한다는 표현을 사용을 해. 또는 지금처럼 이렇게 x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x값이 감소할 때 y값은 증가합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알겠지? 따라서 문제는 이렇게 나와.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x의 범위는 이걸 찾으시면 돼. 알겠니? 다시 이 그래프 봐봐. 이 그래프 보고 이 그래프도 좀 다 지워버리자.
축을 기준으로 해서 말이죠. 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x는 0이야. 얘는 x가 0보다 작은 부분이고, 알겠지? 지금 여기는 증가야 감소야? 감소한다고. 써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프가 뭔가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이쪽은 뭔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증가한다. 얘도 마찬가지. x가 증가할 때 y 값은 감소하는 거고 x가 감소하면 y가 증가한다는 거야. 서로 같은 표현이야. 여기도 마찬가지.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또는 x가 감소할 때 y도 감소한다. 같은 표현이야. 알겠지? 너희들이 함수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런데 문제 출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 그런데 그 수많은 학생들이 그래프를 다 정말 칼같이 재고 점 찍어가면서 예쁘게 그려. 그러면 수백 명 거 채점하기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주변 친구들 보면 글씨 완전히 그 개판이고 막 그래프 막 개판을 그리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아니야. 내가 누굴 지칭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런 애들 500명 거를 채점한다고 생각해봐. 미쳐.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문제를 출제하실 때 얘가 그래프를 그릴 줄 아나? 그래프를 이해하고 있나? 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음 2차 함수식에 대해서 올바른 것은,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이 친구가 상상하고 있는지를 문제에 물어보죠. 어떻게? 보기 1번, 2번.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서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x의 범위는 x가 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거지.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범위가 어디야 지금? 이 부분이지, 이 부분.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어디야? 마이너스 1은 이쯤 있었을 거 아니야. 이 부분이야? 아니라고. 이 부분에서는 함수가 떨어지기도 하다가 증가하잖아. 그치? 이런 게 그러면 우리는 x라고 생각해야지. 왜냐면 우리는 머릿속에 그래프가 이렇게 떠오를 테니까. 따라서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 이런 보기를 만드시는 분의 의도는 뭐야? 야, 너 방금 y는 x제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문제가 나왔을 때 머릿속으로 이 그림 그려봤어? 이 그림 제대로 생각하고 있니? 그걸 물어보는 거라고.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 이거 자체만으로 그냥 외울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그래프와 지금 연관을 지으셔야 돼. 결국에 문제 출제하시는 분은 그래프를 출제를 하실 거야. 직접 대놓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대신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봅시다. y는 마이너스 x제곱도 마찬가지야. 0,0을 지나고 얘를 뭐라 부른다고요? 증가와 감소가 바뀌잖아? 얘를 뭐라 부른다고? 꼭지점. y축의 대칭이다. 얘를 대칭축이라 부른다고? 축의 방정식 뭐가 된다고? 얘도 축의 방정식. x는요.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 여기죠. 0보다 작을 때는 증가할 때 증가한다. 이쪽은 x가 0보다 큰 쪽이죠. 증가할 때 감소한다. 그 다음에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서로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 얘기야. 딱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거죠. x축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해지게. 따라서 뭐 여기다 3을 집어넣었어. 그렇다면 얘는 3,9였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였을까? 당연히 여기다 대입해봐도 3, 마이너스 9인 건 알겠지만 이 길이가 9였을 때 얘도 9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돼. 서로 이런 걸 뭐라 부른다고? x축 대칭. 알겠죠? x축 대칭. 봅시다. 방금 말씀드렸었던 포물선은 이 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 도형을 포물선이라고 부른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y는 ax제곱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y는 ax제곱. 우선 첫 번째 0,0을 꼭지점으로 한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y축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다. 그치? 축의 방정식. 그 다음에 a는 그래프의 모양을 나타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a는
그래프의 모양을 나타낸다. 거기다 별표 좀 쳐주세요. A는 그래프의 모양을 나타낸다. 특히 3번과 4번 전체에다가 여기 모양을 나타낸다는 것도 결정해 주시고, x제곱의 개수가 그래프의 모양을 나타낸다. 항상 최고창의 개수는 모양을 결정했었어. 우리 잠깐만 복습 한번 해볼까요? y는 mx 플러스 n이 있었어. 여기서 최고차의 개수는 누구야? m. 그죠? m이 최고차. 지금 최고차가 1차잖아. 그치? 얘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했어. 물론 얘 이름은 뭐였니? 기울기였어. 얘는 그래프의 모양을 나타냈었는데 왜? 양수일 때는 오른쪽 위를 향했고 음수일 때는 오른쪽 아래를 향했어. 그리고 얘는 m의 절대값이 클수록 기운 정도가 커졌어. 그래서 기울기가 어떻다는 거야? 기운 정도가 크다. 다른 말로는 y축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니? 이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야. A도 그래프의 모양에 만들어져. 양수일 때는 아래로 불러.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다고. 이 그래프가 있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0x 마이너스 10. 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도 봐봐. 위로 볼록인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얘는? 그치? 그렇다면 이 그래프, 아직 몰라! 이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최소한 우리는 뭘 배우고 있는 거냐면, 얘를 배우고 있는 거라고. 이 창의 개수. 얘는 그래프 모양 어떻게 생겼을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얘는 위로 볼록이라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벌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다만 이 창의 개수가 음수잖아. 마이너스 1. 음수잖아. 위로 볼록이라고. 어디에 그래프가 위치된지는 모르겠어. 암튼 이놈은 위로 볼록이라고. 나중에 우리가 그래프 그릴 거라고 했지? 내가 그린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때 그때 도움을 줄 거야. 그 다음 4번. 아니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알겠는데 그렇다면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나 y는 마이너스 100x제곱이나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 지금랑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잠깐 좀 보자. 음수가 조금 헷갈릴 것 같으니까 양수를 먼저 비교해보자. y는 x제곱이야. 얘를 그냥 요렇게 생긴 놈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자. 그냥 1일 때 1이야? 얘는. 근데 y는 100x제곱은 얼마야? 1일 때 얼마여야 돼? 100이어야 돼. 100. 이해돼? 그렇다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고? 원점이 꼭지점이라며. 이렇게 왔을 거라고. 이해돼? 그리고 y축이 대칭이라며.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니? 그렇다면 우리는 y는 x제곱과 y는 100x제곱이 얘는 많이 벌어졌고 얘는 많이 오므렸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좀 더 멋있게 어떻게 할 거냐면 폭이 좁다, 폭이 넓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라고. 그래서 얘는 폭이 좁아진 거야.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왜 절대값이라는 표현 났습니까? 아까 얘기했었지. 얘 봐봐. y는 x제곱에 대해서 x축 대칭을 뭐라 부른다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저 빨간 놈을 저 빨간 놈 보이지? 이 빨간 놈을 내가 x축 대칭해볼게.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 놈은 누구야? y는 마이너스 100x제곱이 됐겠지. 이해되니? 그냥 단순히 기울기가, x제곱의 개수가 커지면 폭이 좁아진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여기에서는 알맞지가 않아. 즉 여긴 마이너스잖아. x제곱의 개수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100이고. 이해돼? 그렇다면 누가 더 큰 거야? 크기로만 따지면 마이너스도 큰 거잖아.
그러니까 안 맞아. 따라서 얘는 절대값으로 따지면 얘가 더 크지. 그래서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지는 거야. 절대값이 클수록 폭은 좁아진다. 절대값이 클수록 폭은 좁아진다. 아까 1차 함수에서 기울기는 뭐였어? 절대값이 클수록 기울기가 커지니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y축에 가깝다. 알겠지? 기울기가 커질수록 y축에 가깝다. 여기서는 a 값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오므리고 있는 건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라고? 폭이 좁아진다. 폭이 좁아진다.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의 모형을 나타낸다. 그래서 y는 ax제곱은 그래프의 모형을 나타낸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봅시다. 나머지 내용도 한번 쭉 해보시고 봅시다. 그냥 가볍게 봅시다. 다음 중 2차 함수인 것은 1번 함수는 함수 맞아? x랑 y 사이의 관계니까 얘를 우리 뭐라 불러? 1차 함수. y는 2x제곱 마이너스 3x가 있어? 우리 얘를 뭐라 불러? 2차 함수. y는 3x 세제곱 마이너스 4? 3차 함수.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2학년 올라가서 배울 거야. 얘는 2차 함수 같은데 식 정리해볼까? y는 x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동류항까지 정리해주시면 2x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가 됩니다. 얘도 y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고 빼기 x제곱이니까 소거되고 나면 y는 3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몇 차 함수? 1차 함수. 넘어갑시다. 예전에 이거랑 같은 말은 아니었었는데 그때 아마 2차 방정식 조건이었을 텐데 제 기억에 지금 고덕중 같은데 정확하게 고덕중인지가 모르겠네. 단답식으로 이렇게 옛날에 이런 갱지에다가 갱지 뭔지 알아요? 이런 종이에 이런 약간 회색 종이에 단준 종이에다가 그 답을 적게 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주관식을. 그래서 이런 갱지에다 이렇게 인쇄가 돼 있어서 거기다 이제 답을 적는데 지금은 굉장히 선생님들이 표도 잘 만드시고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모든 과목들이 다 똑같은 단답식 답지를 만들다 보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해서 A4 용지가 있었으면 보기에 대한 답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1, 2, 3, 4의 답을 적도록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이름 적는 단도 있었겠지. 이렇게 적는데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 2차 방정식이 될 조건을 구하세요. 될 조건을 적어라. 이렇게 나온 거야. 정답이 뭐야? 설마 또 모르는 거 아니야? A가 0이 아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근데 얘가 적고 나서 뭐가 찜찜한 거야. 이렇게 빅한 일이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근해 공식 막 설명하고 막 별의별 얘기를 다 적어 놓은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내가 걔한테 야 빈칸 크게 나오면 크게 적지 그랬어. 내가 이런 얘기 했었던 기억이 나네. 아무튼 간단해. 다른 거 없어. 최고차의 개수만 살아남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꼭 기억해놔. 다른 거 없다. 막 근해 공식 쓰고 판별 쓰고 그런 거 아니다. 봅시다. 이건 함수에 대한 개념이야. 여기 잠깐 봐봐. 함수는 원래 이런 암상자에서 나왔다 그랬어. 암상자. 여기에다가 x를 집어넣었을 때 뭔가 y값이 나왔잖아. 근데 이 y값이 다른 거 넣었을 때 나온 게 아니라 딱 x 넣었을 때 나온 값이에요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x에 대한 함수값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규를 사용을 한 거야. fx라고. 그러니까 y랑 fx는 서로 같은 값이지. 그래서 우리 얘를 뭐라 불러? x의 함수값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그때 y값인 거야. 나온 함수값. 이해돼?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또 아주 기계적으로 볼 수도 있지. 너 f-1이 궁금해?
그렇다면 x에 대해서 지금 뭐 한 거야? x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거잖아? 똑같이 x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따라서 얘는 얼마야? 2 더하기 3 더하기 5니까 얼마야? 10 이렇게 됐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 3f-1이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나왔어. 근데 걔가 나왔더니 하는 말이 3f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3f라는 거 없어? 이거 뭐 한 거야? f-를 구해서 세배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다 바보 같다고 웃죠? 여러분 주변 친구 중에 이런 친구 분명히 있습니다. 봅시다. 이렇게 나온다고. y는 3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렇다면 머릿속으로 뭐가 떠올라야 돼? 이 그림이 떠올라야 된다. 최소한 이렇게 예쁘지 않아도 돼. 아, 그려봐 너희들이. y는 3x제곱. 그냥 그려봐. 그냥 그려봐. 괜찮아. 뭐 그래도 괜찮아. 이라이. 내가 지금 용납 앞에 있네 지금. 이런데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그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포물선이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밥그릇처럼 V자가 아니라. 알겠지? 고쳤어? 지워 다시. 핵심이 되는 건 뭐야? 꼭지점이 어디다? 0,0이 꼭지점이다. 알겠지?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알겠지? 이거 우리가 배우지도 않았다. 꼭지점은 반드시 0,0이어야 된다. 바르게 그리셨습니까? 그 다음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맞아? 맞아. 여기까지 맞아. 아래로 볼록하다. 맞아. 마이너스 1,3을 지난다. 아니 지난지 안 지난지 어떻게 알아? 우리 이미 1차 함수에서도 많이 했지.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에서도 했었어. 어떠한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난다? 뭐 해줘야 돼? 대입해 주셔야 돼. 정말 핵심이야. 내가 예전에 1차 함수 할 때도 아마 기존에 있던 친구들은 들었을 텐데, 새로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상담 오지 않습니까? 학부모님들이 상담 오면 많은 어머님들이 그러셔. 우리 애는 함수를 그렇게 못해요. 함수처럼 쉬운 게 어디 있다고. 애가 수학머리가 아닌가 봐. 아니 함수는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오는데 그걸 애들이 왜 못하지?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은 어렸을 때 기억, 물론 이제 20년 가까이가 지났을 테니까, 아니 20년이 아니라, 그죠? 뭐 30년 지날 수도 있을 거고, 한 그 정도 시간 지나고 나니까 기억에 남는 것은 대입했을 때 뭔가 답이 나왔던 그 기억이 아직 남아 계신 거야.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뭐 하냐면, 어머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만큼 뇌리에 박혀 있다고. 20-30년이 지나도 기억이 날 정도로. 어떤 함수가 어떤 점을 지나, 어떤 조건을 만족한대, 어떤 값을 만족한대, 대입해야 된다고. 분명히 문제에 어떤 점을 지난다고 나와 있거든? 근데 뭐 해야 되는지 이거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어. 대입해야 된다고. 알겠죠? 우리가 이미 중학교 1학년 그리고 2학년 때 이미 많이 연습했었어. 그래서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거야. 대입해 봅시다.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 보는 거야. 그때 얘가 3을 만족하냐고. 3은 3이냐고. 만족하니? 만족하네.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여기 x축이지. 0보다 큰 부분이 여기고 0보다 작은 부분이 여기야. 그쵸? 0보다 작은 부분일 때는 증가할 때 증가하냐고. x 값이
증가할 때 증가하냐고. 아니지. 증가할 때 뭐 하고 있어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야. 얘가 틀린 말이죠.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이걸 찾아내려면 지금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 시험장 가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른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귀찮더라도 그래프 그리는 연습 많이 해주셔야 된다. 밑에 거는 따로 안 해볼게. 그래프의 폭이 가장 넓은 것이래. 폭이 가장 넓은 것 찾아보자. 폭에 관련된 내용 우리 아까 뭐 배웠어? A에 대한 절대값이 클수록 폭은 어떻게 된다고? 좁아진다고. 폭이 작아진다고. 따라서 폭이 가장 넓은 걸 물어봤지. 그렇다면 결국엔 A의 절대값이 어떻게 돼야 돼? 가장 작은 거 찾아달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제일 작은 거. 누구? 4번. 4번. 알겠지? 폭이 좁고 넓고는 부호와는 상관이 없다. 절대값과만 상관이 있어. 절대값. 알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음의 부호들 생각하지 말고 절대값만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y는 3분의 2x 제곱 그려봐. y는 3분의 2x 제곱 그려봐. y는 3분의 2x 제곱. 그냥 그려. 좀 안 찍어도 돼. 그냥 그려. 그냥 그리는 연습하는 거야. 괜찮아. 아니, 너무 뚱뚱한 거 아닙니까? 아, 괜찮아. 응, 맞아. 그냥 그렇게 그리면 돼. 응, 괜찮아. 그냥 그려.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이렇게. 이건 안 된다. 이것만큼은 안 돼. 알겠지? 우리 집 밥그릇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안 돼. 천천히 증가하다가 확 올라가는 거야, 얘는. 어이구.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얘 x축에 대하여 대칭이래. 각자 그린 그래프에 대해서 x축 대칭 그래프 그려. 같은 좌표평면에 그려야 돼. 그래야 의미가 있겠죠. 같은 좌표평면. 아까 방금 그렸지? 그 좌표평면에다 그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여기 지금 미대 아니야. 이렇게 그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려놓고서 x축에 대하여 대칭 그래프요? 네, 알겠어요. 이렇게 그린 사람 없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 폭이 똑같아야 된다고. 얘랑 대칭이라면. 따라서 이놈이 y는 3분의 2 x제곱이었으면 얘도 폭이 똑같아야 돼. 다시 말하면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아야 돼. 그치? 따라서 얘도 3분의 2 x제곱이었을 텐데 다만 위로 볼록이지? 그러니까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부탁해. 알겠지? 그리고 참고 삼아서 요렇게 해결하는 친구들도 있어. 나중에 조금 더 복잡해지면 이렇게 해결을 하곤 하죠. 봐봐. 여기 어딘가에 A, B가 있어. 얘가 지금 X축인 거야. 여기 점이 있을 거야. 그럼 이 점에 대한 좌표는 A, 마이너스 B인 거지. 얘가 지금 X축 대칭점이야. 그치? 그렇다면 지금 어떤 특징으로 바뀌었어? Y 좌표의 부호가 바뀌었지. 맞아? 거기에 착안해서 야, Y는 3분의 2x 제곱을 X축 대칭하라고? 그럼 Y에다가 마이너스 Y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모양새를 Y 는으로 바꿔달라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등호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면 얘가 정답이겠네? 이렇게 찾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얘는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x축 대칭 그래프는 사실 y 값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시면 x축 대칭 함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요. 이건 뭐 지나간 얘기니까. 여기 요렇게 생긴 놈이 있어. y는 x 플러스 1이 있어. 얘가 y는 x 플러스 1이 있어. 이 함수를 x축 대칭을 하래. 얘네가 요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요렇게. 위에 있는 건 아래로 떨어지고 아래에 있는 건 위로 올라가고. 그럼 이 새끼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알겠니? 참고 삼아서 알아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한 거 외워야 됩니까? 아니야. 방금 봤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x축 대칭을 하게 되면 y 좌표의 부호가 바뀐다. y의 부호가 바뀐다. 이미 알고 있어. 거기 맞춰서 해주면 돼. 알겠죠? 근데 다만 지금 우리는 포물선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져야 되는 거니까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직접 찾아주는 게 제일 좋겠죠. 넘어갑시다.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2,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1, b를 지날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래. 지민아, 지날 때 뭐 하고 싶어? 대입하고 싶은 거야. 마이너스 8은 a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 따라서 a 값 얼마니? 마이너스 2. 그치? a 값이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정상적인 함수식을 만들었어. y는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근데 이놈이 또 어딜 지나고 있대? 마이너스 1, b를 지나고 있대. 그쵸? 지날 때. 민혁아 뭐 해야 돼? 또 대입. 그래서 y 대신에 b를 집어넣으시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뭐가 된 거야?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됐겠죠.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거야. 오른쪽 그림 같은 포물선을 그래프를 하는 이참수식을 구하세요. 절대로 그런 친구가 있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지금 뭘 물어볼지 감이 잡힌 애들 있을 거야. 제발. 수연아. 이 그래프의 꼭지점. 좌표를 정확히 얘기해줘. 0,0이 꼭지점이야. 그치? 여기 꼭지점이라고 하면 안 된다. 증가 감소가 바뀐 지점이 여기야. 따라서 이 함수식은 기본적으로 얘야. y는 ax 제곱. y는 ax 제곱의 꼭지점이 0,0이라는 거 우리 아까 전에 읽어보고 왔어. 그치? 얘가 정답이야? 근데 아니야. 아직 아니야. 왜? 뭘 구해야 돼? a를 구해야 돼. 그럼 a를 구할 조건이 분명히 문제 어딘가에 있을 텐데 여기 거추장스럽게 뭔가 달고 있는 게 있는 거야. 이 점. 띵띵띵 이 점선 왜 있겠어? 이 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면 y좌표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니? 은세야? 뭐 해야 될까? 대입. 눈에 보여? 지난다. 그치? 그 어디에도 지난다라는 표현 없지만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서 아, 요 점을 지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지. 뭐 해줘? 대입. 마이너스 3은 a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은 어차피 1이죠. a. 따라서 기본적으로 넣어주시면 기본 관계식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입니다. 괜찮아?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아니야. 원래 쉬워. (4번) 봅시다.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여기 x축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고 6, b를 지날 때 a 값과 b 값을 구하래. 알겠지? 아리나. 얘가 얘랑 x축에 대하여 대칭이래. y는 4분의 1 x제곱이 요렇게 있었었는데 y는 ax제곱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래. 이렇게. 알겠지? a값. a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어야 돼. 대칭이라는 얘기는 폭이 똑같았을 거 아니야. 따라서 4분의 1이라는 절대값은 변하지 않고 대신 아래로 볼록이 위로 볼록으로 바뀌었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로 바뀔 거야. (6,b를) 지난데 누가? 또 국어를 또 잘해야지. 6,b를 지나 참소라. 문제 잘 읽어봐. 이 그래프가 x축의 세로 대칭이고 6,p를 지날 때 지금 누가 6,b를 지나는 거야? 1번, 2번. 응? 1번이 지나는 거야. 1번이 주어잖아, 주어. 그치? 은는이가 기억나지? 뭐 해줘야 돼? a. b는 a 곱하기 6의 제곱.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우리 아까 a 값 얼마라고 찾았지?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끝나는 거야. 괜찮니? 어렵지 않죠? 지금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몇몇 친구들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눈을 잠깐 감았다가 눈이 원래 깜빡거리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눈을 이렇게 감았다가 다시 뜨는 속도가 굉장히 현저하게 느려졌거든요. 지금 자기는 잘 모르는 저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좀 많이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만 조금 쉬었다 갈게요. 알겠죠? 5분 동안 자. 핸드폰 만지는 순간 다시 수업 시작입니다. 네, 이제 다음 페이지로 쭉 넘어가실 건데요. 어디까지 넘어가실 거냐면 180페이지까지 넘어갈 겁니다. 앞에 부분은 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180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180페이지부터 시작할 거고 그 전에 잠깐만 여기에 대해서 좀 잠깐 내용만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좌표 평면 내에서 a, b가 있었는데 얘를 x축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한 이 점의 의미는 a 플러스 3, b 플러스 2입니다. 맞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다음 같은 직선이 y는 fx라는 놈이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다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을 시켜서 모든 점들을 다 이렇게 옮겨주시면 얘 이름은 y 대신에는 y 빼기 2를 넣을 거고 x 대신에는 x 빼기 3을 넣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점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n만큼 일반화시키면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이면 점은 a 플러스 m, b 플러스 n이 되는 것이겠지만 y는 fx라는 놈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해 주시면 얘 이름은 y 대신에 y 빼기 n을 x 대신에 x 빼기 m을 넣으시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y는 3x가 있어. 내가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한 그래프는 y 빼기 1은 3의 x 빼기 미안합니다. y축 방향으로 2만큼이죠. y 빼기 2는 3의 x 빼기 1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정리해주면 돼. y 빼기 2는 3x 마이너스 3이니까 y는 3x에다가 빼기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됐겠지? 그래서 정답은 얘야.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한번 해볼게.
y는 2x-5가 있는데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3만큼 움직였어. 그렇다면 y 대신에는 y-3을 집어넣을 거고 2배 x 대신에는 x 플러스 1을 집어넣을 거야. 나머지는 똑같고. 이해할 수 있겠니? 따라서 y 빼기 3은 2x 더하기 4 빼기 5니까 y 빼기 3은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y는 2x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 됐을 테니까 뭐가 된 거야? 플러스 2. 얘가 얘인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괜찮아? 다 부호 바꿔서 넣겠다는 거야. 다 부호 바꿔서. 알겠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얘를 바탕으로 해서 저랑 같이 한번 봅시다. 봐봐. y는 3x 제곱이 있어. y는 3x 제곱이 있어. 얘는 요렇게 생긴 애였어.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이렇게 생긴 애. 알겠지? 얘였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말이죠.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움직였어. 그렇다면 얘는 모든 점들이 여기는 꼭지점이 0,0이었을 거 아니야? 얘 꼭지점이. 그러면 꼭지점은 점을 움직인 거니까 1만큼 2만큼 움직인 1,2가 꼭지점이었을 거야. 이해돼? 점은 0,0인데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움직였으니까 1,2가 됐을 거 아니냐고. 이해돼? 그리고 모든 점을 다 움직여주면 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됐을 거라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이해되니? 이거 조금 더 뚱뚱하게 해볼까 이렇게. 이해돼? 이렇게 작아졌습니까? 그게 아니야. 얘는 지금 쭉쭉쭉 뻗어 나가지. 쭉쭉쭉 뻗어 나가니까 얘도 쭉쭉 뻗어 나갈 거고. 요만한 게 왜 이렇게 요만해졌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지금 1만큼 2만큼 이렇게 움직였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꼭지점이 뭘로 바뀌었어? 1,2로 바뀐 거야. 괜찮아? 1,2로 바뀌었는데 1,2로 바뀐 이 그래프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너 누구야? y 대신에 y-2 3배 x 대신에 x-1의 제곱. 따라서 얘 이름은 y는 3의 x-1의 제곱에 플러스 2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1만큼 2만큼 움직였으니까. 이해돼? x축 방향으로 1만큼 x 빼기 1의 제곱, y축 방향으로 2만큼 y-2. 이해시키시면 되는 거야. 이해해? 다시.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이란 그래프가 있었어. 내가 얘를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움직여볼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다시 잘 봐. 원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는데 이 그래프를 3만큼, 그다음 1만큼 떨어졌으니까 요 점이 됐겠지? 그러니까 이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원래가 0,0이었으니까. 이해돼? 얘 봐야 돼.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지금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쉬었다 간 거라고. 그 다음에 계속 위로 볼록일 테니까 이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그럼 너의 이름이 뭐냐고. 얘 이름이 뭐냐고 묻고 있는 거라고. 너의 이름은 말이야. 여기다 적자. y는 y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이니까 y 플러스 1이 됐겠지. 마이너스 2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돼? x 플러스 3 제곱. x 플러스 3이 전체 제곱이어야 돼. 요 x 자리에 x 플러스 3이 들어간 거라서. 요 x 자리에 x 플러스 3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전체 제곱이어야 돼. 따라서 정답은 뭐냐면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3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1. 보통 y 는으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아.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사람. 식 만들 수 있겠어? 계속 반복할 거야. 봐봐. 이 빨간색 그래프의 이름이 얘라고.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의 이름이 얘야. 얘. 알겠지? 근데 빨간색 요놈의 꼭지점은 뭐야? 1,2가 된 거야. 알겠지? 1,2 어떻게 난 거야? 이 완전 제곱식 있지? 이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들까 얼마니? 1. 그 1값을 대입한 게 y값이 얼마야? 2. 1,2가 바로 꼭지점이에요. 우린 지금 요 그래프를 보고서 이 식을 세웠지? 우린 결국에 뭘 할 거라고? 이 식을 보고서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그럼 우린 이 그래프를 봤었을 때, 아,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드니까 얼마? 1. 1을 대입하면 그때 y값이 얼마야? 2. 그 1,2가 꼭지점이구나.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우리가 반대로 그려낼 수가 있다고. 저 식을 봤었을 때, 아, 꼭지점 1,2네? 그럼 1,2를 찍어.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3이지. 아래로 볼로 기억했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얘를 봐봐. 여기 플러스 1이었어 아까 여기. 이거 파란색 그래프. 이거 파란색 그래프 보이죠? 맞니? 얘였어. 마이너스 1이죠. 미안해. 마이너스 1. 봐봐. 아까 요거 넘어서 이게 마이너스 1 됐던 거지. 얘 봐봐 다시. 얘 꼭지점이 뭐야? 이 그래프가 얘인데 얘 꼭지점이 뭐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인 거야. 이해돼? 그럼 다시 이 그래프와 상관없이 이 식을 봐봐. 이 식을 보면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드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3. 그럼 내가 그 값을 여기다 넣으면 y값이 나오겠지? y값이 얼마? 마이너스 1. 완전 제곱식 그 옆에 붙어있던 놈 있지? 얘가 그 마이너스 1.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꼭지점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얘도. 만약에 이 식을 던져주고 우리 보고 그리래. 이 식을 던져주고 그려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꼭지점을 먼저 찾겠지. 꼭지점이 얼마야? 이 꼭지점 얼마야?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들어낸다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때 y값. 얘가 꼭지점이라고. 알겠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찍어. 꼭지점은 이렇게 돼 있는 놈의 그 맨 위에 있는 점. 그 놈의 꼭지점이라고. 여기는 옆구리야. 이런 데는 옆구리라고. 따라서 지금 여기가 꼭지점이야.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2니까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 어차피 우리가 지금 컴퓨터도 아니고 미술학도도 아니야. 정확한 그래프는 어차피 못 그려. 그러니까 대략적인 그래프의 개형, 대략적인 그래프의 모양만 그려볼 거야. 꼭지점 찾고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까지만 그리면 돼.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내용 정리해 봅시다. 그렇다면 다 이해했다는 가정하에 이제부터 봅니다. 이제부터 볼 거야.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야. 봐봐. y는 a에 x-m의 제곱에 플러스 n이란 놈이 있어. 그렇다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y는 ax 제곱이라는 기본 그래프가 있었겠지. 그 기본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n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n만큼. 뭐 한 거야? 평행 이동을 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n만큼은 어떻게 알고 있는데? 이 새끼 꼭지점이 뭐라고? m, n. m, 여기다 m을 집어넣었을 때 n이라고. 여기 아까 부호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까 원래 어떻게 됐던 거야?
y 빼기 n은 ax 빼기 m제곱이 됐던 거야. 그래서 부호가 바뀌었던 놈이 이쪽으로 이사 오다 보니까 마치 y좌표는 부호가 안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거야. 하지만 원래 바뀌었었어. 이해되니? 원래 바뀌었다가 넘어온 거야. 따라서 얘는 m, n이 꼭지점이야.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워낙 중요한 내용이야. 이건 정말 연습해야 돼. 야, 꼭지점이 2,1이래. y는 3x제곱 어쩌고저쩌고가 있는데 얘 꼭지점이 2,1이래. 그렇다면 이 식은 뭐였단 얘기야? y는 3에 x-2의 제곱에 플러스 1이었단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똑같이 y는 3x제곱인데 3x제곱에 어쩌고저쩌고가 뒤에 있는 놈이야. 요런 놈인데 꼭지점이 1,-3이래. 그럼 뭐가 돼야 돼? y는 3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3. 여기 봐야 돼.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지금. 이거 헷갈리면 지금 이차함수 통째로 날라가. 이유 설명해 드렸고 이유가 이해 안 되시면 조금 더 머리가 좀 더 커진 다음에 보면 돼. 근데 다만 지금 이거는 기계처럼 돼야 돼. 다시 봐. y는 3x제곱 어쩌고저쩌고야. 얘의 꼭지점이 마이너스 1,5래. 다시 말하면 얘는 이렇게 그려졌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5가 있으면서 이렇게 된 요 그래프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얘 이름은 뭐라고? y는 3에 불러봐. x 플러스 1에 제곱에 플러스 5라고. 부호 바뀌고 안 바뀌고 또는 반대로 꼭지점이 마이너스 1,가 되려면 완전 제곱식을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1 되도록 1차식을 세워줘야 돼. 다시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야. 불러봐. y는 3에 그래프 모양은 안 바뀌었겠지. 꼭지점은 어차피 위치만 나타내는 거니까 3에 x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1. 이해되십니까? 시켜본다. 이건 한 명씩 다시 좀 시켜볼게.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y는 마이너스 2x 제곱에 대한 내용이야. 알겠죠? 수연아, 위로 볼록 그래프였겠지. 근데 얘의 꼭지점이 마이너스 1,5래. 식 불러봐.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5. 다시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세요라고 한다면 여기다 이렇게 그려보겠지.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미녀가 꼭지점이 1,1에 시간 똑같. 네? 네? 아, 네네, 똑같아요. 네. 난 시계가 안 보인다는 줄 알고. 시계가? 불러보세요. y는 y는 마이너스 2 가로치고 x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2. 잊지 않을 수 있겠어? 다시 꼭지점이 3, 마이너스 2야. 불러봐. 지민아.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괜찮아? 다시 똑같이 이번엔 그냥 x 제곱을 할게. 요러한 함수가 있는데 알겠지? 얘 꼭지점이 3,0이래. 아리나.
y는 x를 배경성분의 1이야. 1 곱하기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0. 플러스 0이니까 붙일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꼭지점이 마이너스 2,0이야. 은세야 불러봐. y는 바로 x 플러스 2 제곱 다시 참소라. 꼭지점이 0, 이번 0이야. 0,3이야. y는 1에 그죠? 맞아. x 빼기 0의 제곱이니까 어차피 x 제곱인 거 이해가 가? x 제곱에 플러스. 너 방금 죽을 뻔했어. 준서가 0, 마이너스 2야. 불러봐. y는 x제곱 마이너스 2. 이해할 수 있겠어? 에브리바디야. 얘 꼭지점. 아직 어렵나? 잠깐만 조금 아직 어려운 친구도 있는 거지. 조금 쉬운 것부터 먼저 해보자. 꼭지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5. 요 점이 마이너스 1,5란 얘기야. 알겠지? 다시 얘 꼭지점 1, 플러스 1,2. 요 점이 1,2라는 얘기야. 얘는 이렇게 생겼을 텐데 요 점이 3, 마이너스 2란 얘기야. 알겠지? 다시 해보자. 다시 얘 꼭지점 3,0 3,0. 요 점이 3,0이었던 뜻이야.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 2,0. 얘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라는 거야. 얘는 0,3. 여기가 0,3이었던 뜻이야. 얘는 0, 마이너스 2. 여기가 0, 마이너스 2였다는 뜻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볼 거야. 원래 교재는 단계별로 가라고 돼 있는데 그냥 하나 일반화 깔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씩 깨부수면서 다닐 거야. 따라서 지금 잘 이해를 해야 돼.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야. 꼭지점 m,n은 그래프의 위치를 나타낼 거야. 아까 봤지? 왜냐면 꼭지점이 몇 사분면인지 그것부터 딱 찍어 놓으면 그래프를 그리기가 수월하다고.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만 그리시면 되니까. 알겠지? 따라서 꼭지점은 그래프의 위치를 나타낸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놔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얘네들은 여기가 바로 꼭지점인 m,n이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리고 다시 그렇다면 m하고 n은 그래요. 그래프의 위치 나타내는 건 알겠어. 그렇다면 a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뭐야 a는 우리 아까 했었지. 얘는 그래프에 뭘 나타낸다고? 모양을 나타낸다고.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 a가 0보다 클 때는 뭐야?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은 음수일 때는 뭐라고? 위로 볼록. 그리고 또 뭐라고? a에 대한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어떻게 된다고? 좁아진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지? 다시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해 볼 거야. 마무리해 볼 거야. 여기 봐야 돼. 이제 마무리할 거야. 여기 봐봐. 이 점에 대한 좌표는 뭐라고? a가 양수일 때 이 점에 대한 좌표는 m,n이 되는 거야. m,n. 그죠? 꼭지점 m,n. 괜찮아? 얘가 m,n.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이라고 불리는 놈이고. 잡아.
어구, 뭐니? 우린 얘를 뭐라 불러? 그럼 얘를 축을 식으로 나타내면 뭐가 되는 거야? x는 m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봐봐. y는 2에 x-1의 제곱 플러스 5야. 그렇다면 얘는 꼭지점이 뭐가 된다고? 1,5.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야. 이해되니? 그럼 축은 어디 있었겠어? 축은 여기 있는 거야. 축은 여기. 이해돼?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얘가 바로 축이 되는 거야. 여기가 1,5가 됐을 것이며 여기서는 1,6이 됐을 거고 여기는 1,7이 됐을 거고 여기는 1,0이 됐을 거라고. 이 식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x좌표가 다 동일하잖아. 얼마로? 1로. 그래서 우린 얘네를 x는 1이라고 부른다고. x는 1. 그럼 여기서 x는 m이었겠지. 그럼 저게 축의 방정식 결정한 건 누구라고? 축의 방정식 결정하는 것은 꼭지점의 x좌표라고. 꼭지점의 x좌표에다가 x 능라 붙이면 걔가 축의 방정식이야. 알겠어? 다시 물어볼게. 봐봐. 얘가 요렇게 주어져 있어. 아이고. 얘가 이렇게 직선을 바뀌니. 이렇게 돼 있어. 요 점에 대한 좌표가 바로 꼭지점이야. a가 음수일 때. 난 얘를 m,n이라고 얘기를 할게. 마찬가지. 우린 얘를 뭐라 부른다고? 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 알겠지? 축의 방정식이 뭔데? 얼마야? x는 m인 거야. 이해돼? 괜찮아? 그 다음 다시 이번엔 영역으로 잠깐만 넘어와 볼게. x가 m이 딱 여기 기준이야. 기준으로 해서 이쪽 부분부터 보자.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은 x가 m보다 큰 부분이야? 작은 부분이야? 이거 지금 수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쭉 수직선이 그려져 있고 여기 m 이렇게 딱 찍혀져 있는 거라고. 이쪽 부분. x가 m보다 커, 작아? 작잖아. 수직선상으로 왼쪽에 있으니까. 이쪽은 n보다 클 거 아니에요. 여기가 3이면 여기 5, 6, 7, 8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3이면 2, 1, 0, 마이너스 이렇게 됐을 거고. 이쪽은 n보다 작은 부분, n보다 큰 부분. 집중해야 돼.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이야. 잘 봐야 돼. 여기는 x가 m보다 작은 부분. 여기는 x가 m보다 큰 부분이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여기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감소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는 걸 우리 뭐라고 표현한다고? x가 클 때 y가 줄어든다고. 여기는 x가 클 때 y가 커지겠지.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해돼? 아! 왼쪽은 증가할 때 감소하고 오른쪽은 증가할 때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 이 그래프를 제가 지금 여기 그리고 있는 이 그래프 있죠? 얘를 100% 이해하고 있어야 돼. 제가 지금 적어 내려가는 거. 그 어느 하나도 빼먹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적어 내릴 수 있어야 돼. 다시. 이쪽을 보시면 이쪽이 x가 m보다 작은 부분, 여기는 x가 m보다 큰 부분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라 봐. 이젠 괜찮아? 이 부분은 어때?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지. 그지? 뭔가 몸무게가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잖아.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범위야. 여기는 x가 증가할 때 y 값은 감소하는 범위인 거고. 이해할 수 있겠어? 제가 좀 이따가 거기에다가 이거 스샷을 떠서 올려둘 테니까
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봐봐. 이제 다시 문제로 다시 넘어와 볼게. 잘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다시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알겠죠? 봅시다.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대. 이렇게 했대. 그럼 이 새끼의 꼭지점은 원래 0,0이었을 거 아니야. 기본 그래프잖아. 그치?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대. 이 새끼의 꼭지점 뭐였을까? 꼭지점 뭐였을까? 0,0이 있었는데 얘를 마이너스 5만큼 갔다가 3만큼 올렸대. 이 점의 좌표가 뭐냐고. 점은 순수하게 바라보는 거잖아. 0,0이 있었는데 5만큼 있으면 얘는 마이너스 5,0이었을 거라고. 그 다음에 3만큼 올라왔으면 마이너스 5,3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런데 얘를 함수로 표현하게 되면 그래프의 모양은 안 바뀌었겠지? 그러니까 이 애가 되는 것이고 누구의 제곱이 됐겠니? x 플러스 5의 제곱이 된다고. 그냥 5의 제곱이 아니라 함수인데 x는 있어야지. 뒤쪽에 뭐가 붙어? 플러스 4. 얘는 부호 왜 안 바뀝니까? 이쪽에서 이미 바뀌었다고. y쪽에서 이미 바뀌었다고. 근데 얘가 이쪽 넘어온 거라고. 그러니까 안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x만 왠지 억울해 보이는 거야. 하지만 원래 다 바뀌었던 거야. 다시 이 새끼 꼭지점 보자. 얘 꼭지점 보는 거야. 얘 꼭지점 얼마야?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야.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의 꼭지점을 두고 있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이 그래프에 대해 설명하는 거야. 야, 빨간 놈 너는 이렇게 검은색 그래프를 어떻게 움직인 거야? 얘 0,0이었잖아. 이놈은 0,0을 어떻게 움직인 거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간 거고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떨어진 거라고. 점은 순수하게 보는 거라고. 점은 순수하게 그 자체를 보는 거야. 알겠니? 다시 해봅시다. 이 새끼 꼭지점 2, 마이너스 4. 이놈은 이 새끼 꼭지점 얼마야? y는 x제곱의 꼭지점 0,0이었잖아.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이놈을 어떻게 움직인 거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점을 보자. 2, 마이너스 4야. 너는 0,0을 이 검은색 있지? 이 검은색 점? 이 검은색 점을 이 검은색 점을 어떻게 한 거야? 이만큼 갔다가 4만큼 떨어진 거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움직였다가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움직인 거라고. 점을 이동시킬 때는 부호가 바뀌거나 그딴 짓이 안 일어난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할 때 그때 말씀드렸어요. 부호가 바뀔 수밖에 없다. 근데 다만 그때 그러면서 왜 바뀌는지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해가 안 되시면 우선 식을 변형시킬 때는 평행이동하면 그 부호가 바뀐다. 다만 점은 안 바뀐다. 점은 순수하게 바라본다. 물론 도형도 원래 순수하게 바라보는데 그래프를 나타내는 그 방법상 바뀌어 보이는 것 뿐인 거야, 사실은. 다시 봅시다. 이 새끼 봅시다. 오늘 하고 있는 게 지금 정말 중요하다고. 정말. 오늘 집에서 다시 한번 꼭 복습하셔야 돼.
꼭지점 뭡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찍어. 그 다음에 뭐야? 3이니까 아래로 볼록이지. 3이라는 크기 우리 못 잰다고. 3이 요건지 우리 못 재. 그냥 아래로 볼록인 정도만 알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다만 여기서 고민할 건 있지. 이 그래프가 뚱뚱하다면 이렇게 원점을 포함하고 있을 거고, 뚱뚱하지 않다면, 빼짝 말랐다면 원점을 포함하지 않고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이해되니? 아래로 볼록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빼짝 말랐는지 뚱뚱한 놈인지는 누구로 판단할 거냐면 Y축과 만나는 점으로 볼 거야. Y축과 만나는 점은 X값이 얼마니? 0일 때야. 그러면 0 빼기 1의 제곱이면 얼마야? 1. 3 곱하기 1 빼기 2니까 얼마니? 1. 맞지? 0,1이어야 된다. 따라서 정답은 빼짝 마른 놈이죠. 이해할 수 있겠어? 방금은? 옆에 것도 봐봐. 그래도 계속 그려야 돼. 꼭지점. 아니나 꼭지점. 마이너스 3,4.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들 때 그때 Y값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3,4 이렇게. 그리고 얘니까 위로 볼록이야. 마찬가지. 뚱뚱하다면 빼짝 말랐다면 이렇게. 저렇게 못 그리지? 원래 이렇게 그려도 된다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뭘로 확인해 보는 거라고? Y 절편. 그죠? X에다 0 집었을 때 그때 Y값. 알겠지? 얘랑 얘 설정 그것밖에 없다고. 0 집어넣어봐. 얼마야? 3의 제곱 9죠. 마이너스 9 더하기 4 얼마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더하기 4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니까 여기 어딘가에 Y축에서 마이너스 5에서 만났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빼짝 마른 놈이네. 이거 우연인 거야. 빼짝 마른 놈이 좋은 게 아니라. 알겠지? 다시. 이 새끼 보자. 이 새끼 이번에 우리가 식을 한번 세워보자. 민혁아, 이 그래프의 꼭지점. 그래프를 보고서 이번엔 판단해보는 거야. 꼭지점. 마이너스 1,2. 다행이다. 나 지금 이 점 읽을까봐 얼마나 가슴 떨렸는지. 마이너스 1,2가 꼭지점이다. 알겠지? 근데 그래프의 폭은 모르겠어. 이건지 모르겠어. 양수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여기까지는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야. 그래프의 모양을 나타내는 A까지는 몰라. 다만 꼭지점이 마이너스 1,2니까 얘는 뭐가 들어가겠어?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될 거야. 이 식의 이름은 이거야. 근데 아직까지 정답은 아니지. 아직 완성이 아니야. 누굴 몰라서? A를 몰라서. 그럼 이 점 왜 줬을까? 0,5라는 점 왜 줬을까? 지나니까. 그쵸? 지나니까 뭐 하라는 거야? 대입하라는 거야. 대입하자. 5는 0 대입하면 얼마야? 1의 제곱이니까 A죠? 더하기 2. A 값 얼마야? 3. 따라서 Y는 3의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게 이 그래프의 이름이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다 주어져 있는 겁니다. 다시 하나만 더 해볼게. 이 새끼의 그래프를, 얘 그래프야. 알겠지? 이 그래프 원래 꼭지점이 뭐였는데? Y는 마이너스 5X제곱의 꼭지점 뭐야? 0,0. 0,0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2만큼 변이동 시킨 거야.
그럼 새롭게 생긴 new 꼭지점은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1,2가 된 거라고. 0,0을 순수하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움직인 거라고. 그럼 얘 뭐가 된 거라고? 그냥 마이너스 1,2야. 0,0 있으면 1만큼 갔다가 2만큼 올렸다고. 그럼 이 점은 마이너스 1,2지. 근데 이 애를 꼭지점으로 갖고 있는 식은 부호가 바뀐다고. 모양은 안 바뀌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5가 되겠지만 꼭지점이 마이너스 1,2가 나오려면 식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2라고. 정말 중요한 거야. 내가 방금 대답한 사람 알고 있어. 이 새끼를 이렇게 평이동 시켰어. 알겠지? 꼭지점은 2, 마이너스 5가 됐을 거야. 0,0을 움직인 거니까. 알겠지? 참소라 불러봐. y는 우선 그래프의 모양은 얘랑 똑같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 얘 부호 안 바뀐다고. 얘는 왜 안 바뀝니까? 원래 바뀌었는데 넘어와서 안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다시. 이 새끼를 이렇게 평이동 시켰으니까 새로 생긴 뉴 꼭지점은 마이너스 1,3이 됐을 거야. 알겠지? 은세야. 이 그래프는 얘를 꼭지점으로 갖고 있는 그래프는 모양은 얘랑 같을 거야. 4분의 1에 x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3. 무슨 말인지 알겠어? 괜찮아. 오늘의 마지막 설명이야. 얘에 대한 설명이래. 아니야, 마지막 아니야. 내가 마지막 하려고 했더니 한 학생이 너무 좋아해서 내가 배가 아파서 못 있겠다. 수연아, 얘 꼭지점. 마이너스 2, 네. 각자 옆에 공간이 여기 조금 있을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도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만 좌표 평면 실제 한번 그려보시고 이 그래프 한번 그려봐. 어떻게 돼? 꼭지점이 마이너스 2,4. 얘가 바로 꼭지점이야. 그죠? 얘가 꼭지점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위로 볼록이야. 그냥 뭘 찾아야 돼? y절편. x에다 슬쩍 0을 넣어보자. 0 집어넣어봐. 얼마야? 마이너스 12 플러스 4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8을 지나고 있는 뾰족한 그래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아? 그리고 나서 이제 보기 1번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꼭지점에 대한 좌표는 마이너스 2,4입니까? 맞니? 꼭지점이 마이너스 2,4입니까? 맞니? 네. x는 마이너스 1을 축으로 합니까? 그렇다고. 꼭지점에 x 좌표에다가 x는만 붙이면 이제 걔가 축의 방정식인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알겠지? 그 다음에 다시 y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6이다? 아, 미친 거 아니야? 계산만 제대로 해놨어도 알았겠네. 얼마니? 0, 마이너스 8. 그치? 마이너스 8.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지나니? 2, 4분면 지나죠? 3, 4분면 요만큼 지나. 4, 4분면도 요만큼 지나죠. 그치? 맞아.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니까 어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여기 얘기하는 거야. 여기. 이해돼? 여기는 증가할 때 증가하냐 묻고 있는 거야. 증가할 때 증가해? 증가할 때 증가하죠. 오른쪽 위를 향하잖아. 증가할 때 증가하죠. 맞는 말이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걸 그래프로 이해해야 돼. 지금 그래프로. 알겠죠? 이차함수의 가장 핵심은 기본이야. 아니, 그래프야. 가장 기본은 그래프야. 알겠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1차함수를 좀 힘들어 했었던 친구들의 제 생각에 대한 비율은 100%인데요. 그래프 그리기 귀찮아하거나 또는 그래프 그리는 거를 어려워했기 때문에 1차함수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1차함수는 모든 함수의 기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아주 기본 지식이 없었던, 경험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 학년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함수를 던져놓은 게 1차함수야. 근데 그것이 어렵게 느껴졌다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서야. 이 단어도 마찬가지야. 2차 함수도 마찬가지. 그래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함수는 어려워. 또 그래프를 그리기 귀찮아하면 어려워. 그래프를 그리는 걸 좋아해야 돼. 모든 걸 다 그래프로 해석을 해야 돼. 아시겠죠?